자, 김영입니다. 이번 주는 어린이집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송은경 예담 어린이집 원장으로 계시고 수원시 어린이집 협의회 부회장으로 계시기도 합니다. 우리 원장님 인사 한번. 네. 아니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데 마스크를 안 벗어. 아니요. 네.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스크 쓰고 하는 사람 처음이야. 네. 죄송합니다. 오늘 뜻밖의 귀한 시간을 이렇게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김혜영 교수님 SNS 통해서 뵙기도 하고 또 직접 뵀었는데 철학적으로 참 멋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워낙 유능한 분이라서 별 말씀을 이렇게 좀 수월하게 그냥 원만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 한 30분? 네네네네. 될 것 같아요. 제가 답변을 더 잘하면 더 빨라질 수 있나요? 빨리 끝내고 싶어?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네. 우리 이게 금방 끝날 거니까 네네네. 한 번 또 한 게 있으니까 네. 제가 작년에 한 것도 같이 이렇게 네. 리크시켜 드릴 거니까 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똑같은 걸 작년에 한 걸 또 보여드리면 약간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송 원장님 모신 건데 그냥 이렇게 약간 여담으로 한 모금 하셔요. 네. 뜨거워서. 네, 아주 젊어서도 차가운 게 좋습니다. 네. 50이 넘긴 했지만 60대가 되면 그때부터는 뜨거운 거를 좀 친해보려고 합니다. 네. 학부에서 원래 유아교육인가? 뭐 하셨죠? 네네네. 아동학도 했고 또 이제 어린이집 특성상 다문화들이 많아서 한국어도 좀 한번 해봤고. 그럼 학부에서 3개였어요? 네. 그리고 신학도 했었고. 네, 그러다가 어떻게 이렇게 3개, 4개를 했어요? 저 경희대학교 나오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거기서 원래 학부가 아동학 많이 해도 복수하기도 힘든데? 근데 그래서 그게 하고 나서 또 조금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다시 또 도전하고 그래서 공부하는 게 참 좋다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약간 이제는 변하긴 한데 우리 송 원장도 아주 대단하시죠? 학부를 3개? 네네네. 네. 아동학 한국어로 외국어로 네. 외국어 네. 그럼 가르치는 거라? 네네네. 그 다음에 유아교육. 네네네. 그리고 이제 석사 때는 뭘 하셨어요? 그래서 유아교육 했습니다. 그러면 유아교육이 아주 전공이신데? 네. 근데 유치원이 더 가까운 건데 유아교육이면? 그죠? 네네. 근데 어떻게 어린이집을 하시게 됐어요? 유치원은 자본이 좀 많이 더 있어야 되고요. 맞아. 아픈 현실이죠. 네. 어린이집은 들어간다고 막. 네, 유치원에 비해서 어린이집은 좀 자기 자본이 많지 않아도 부모님께 물려받은 건 없으니까 공부. 원래 어디예요, 고향이? 저 경기도 화성입니다. 화성이시구나. 네. 화성 어디예요? 제부도예요. 아이고. 요즘 거의 또 다리를 놓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논쟁을 하는데. 네, 맞아요. 교수님은 놔야 되는 쪽이 한 표이신가요? 아니면 제부도 다리를 놔야 되는데 한 표예요? 아니면 저는 연육교 요즘엔 말 많잖아요. 네. 연육교를 놓으면 처음엔 좋다고 하는데 나중엔 다 후회하더라고요. 왜냐면 갔다가 거기서 머물질 않고 바로 나와서 좋은 데 가서 다 먹고 마시고 자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가 더 망가진다고 그래요. 통영이 거가대교가 부산으로 바로 이어지는 거가대교를 건설하고 나서 경제가 오히려 훨씬 나빠졌대요. 굉장히 나빠졌대요. 저도 그래서 연결하는 거에 반대하는. 그거 약간 불편하지만 가서 먹고 쉬고 그다음에 자기도 하고 그래도 그 경제도 살고 그러지. 약간 불편함이 있어야 된다.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 추수하셨네요, 거기서. 거기 경계예요, 경계. 네, 근데 저희 사는 동네를 이야기하면 잘 모르시니까 그냥 제부도입니다. 그러면 거기 섬 들어가기 바로 초입 동네거든요. 네. 제가 그쪽으로 옛날에 전기 일할 때 다 다녀봤어요. 네.
오래됐죠. 80년대 중반. 탈탈탈탈 대고 거기 서신이잖아요. 네. 그 길이 다 비포장이었고 아주 힘들게 다녀봤어요. 그 아주 우리 송 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니. 아니 제가 그때 네. 부산 갈 때 네네네. 3년 됐죠 벌써. 네,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돼간 것 같아요. 그때 우리 그 원장님이 이 팔달구 연합회 회장이었죠. 네. 팔달구 연합. 팔달구에 그 관내 어린이집이 몇 개나 돼요? 300개 막 이렇게 된다고. 아유, 지금은 100개 정도. 100개? 네. 오. 팔달구, 그때만 200 몇 개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네. 야. 최고로 많을 때, 그때가 그랬는데 지금은 한 100개 정도, 네, 됩니다. 많이 줄었네요. 전체적으로 다 줄었죠. 아이들은 워낙에 안 나니까. 맞아요. 네. 참, 얘기를 조금만 해볼까요? 네네네. 일단 어린이집 조직은 중앙 조직이 있고, 네. 광역이 있고, 네. 기초가 있고, 그렇죠. 네. 우리 수원에는 기초에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각 구청. 네. 구청마다 이제 이렇게, 4개가 이렇게, 연합회? 협회? 지원시설 말 그대로 정부 지원금을 받는 시설은 이제 한 60개 정도, 수원시 60개 정도 되는데요. 수원시 분청에서 보육아동과에서 관할 지도를 하고 이제 나머지 미지원 시설, 이제 개인 사업자, 민간 사업자, 미지원 시설들은 각 구청에서 그 영역에 이제 지역에 속해 있는 어린이집 그렇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죠. 이게 그러니까 한 100개 정도 중에서 아니, 지금 4개 구청 4개구 다 하면 몇 개나 돼요? 지금 수원시가 전체 지원시설 미지원시설에서 한 1000개 정도, 한 1300개 정도 됐던 건데 전체 이제 저출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 때문에 지금 한 1000개 정도 네 아직도 그렇게 많네요. 전국에서 탑이죠. 근데 팔달구가 이렇게 작아요, 근데. 행정 구역이 좀 작고 그리고 뭐 건성구나 장안구는 먼저 된 도시에 비해서 팔달구는 좀 나중에 행정구역이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숫자가 제일 작긴 해요. 작기도 하고 아파트가 없는 동네이기도 하고 아파트 네. 이사업도 많이 나가고. 네. 옛날엔 장안구에 속했던 그런 행정 지역들이 이제 팔달구로 이제 이렇게 새롭게 편성이 됐었죠. 그러면 다른 구에는 현재 한 300개씩 된다는 얘기네요. 건성구가 가장 많고, 네. 그 지역적으로 영통구는 이제 가정어린이집 아파트에 사는 그런 유형들이 많고, 이제 장안구는 가정어린이집이 아파트에 있는 거고, 민간 어린이집은 이렇게 자가 건물 또한 이런 상가에 이렇게 있는 거. 네네. 그건 일단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나누고, 어린이집 일단 현황이 각 구에 그러니까 이제 권선 같은 경우가 가장 많고, 네. 그다음에 뭐 장안구, 영통구, 그리고 팔달구 그런 순이 될 것 같습니다. 아, 팔달이 상당히 작구나. 재개발도 영향이 있었고 인계동 쪽으로. 네. 거기 들어오면 또 좀 늘어나긴 하겠네요. 공사 다 끝나면. 네, 일부는 이제 네. 조직이 중앙 조직이 있고 광역 그다음에 기초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은 이렇게 뭐 대체로 아실 것 같고 네. 어린이집 종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고 네.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우리 수원에도 직장 어린이집이 있어요? 네,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이게? 직장 어린이집이 동사무소에 있는 거? 아니요. 동사무소에 있는 거는 국공립 어린이집이고요. 직장 어린이집은 근로복지공단. 뭐 예를 들자면 경찰청 어린이집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직장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시설장을 공개 채용해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직장 어린이집이고요. 또 법인 어린이집도 있죠. 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어린이집도 있죠. 가령 이런 데는 어디가? 경동원이라든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어린이 종류는 한 6 분과가 됩니다. 예. 전국이 다 비슷해요. 그건 6개 분과가 이루어지는 거는.
동사무소에 있는 건 국공립으로 들어가는구나. 네네네네. 동사무소에서 있는 거는 시립이나 뭐 이렇게 구립 뭐 이런 거 되는데 수원시는 다 시립이니까 예, 국공립 어린이집에 해당이 됩니다. 이 시립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현재. 네, 늘어나고 있죠. 정책적으로. 민간 어린이집이 좀 작고 가정 어린이집이 제일 많죠? 많죠. 네. 지금 수원시 한 500개, 585개 정도 됐는데 좀 줄었으니까 500개에서 한 550개 그 사이 아마 네, 될 것 같습니다. 민간도 많네요? 민간이 한 300개, 320개 전체 4개구 본다 그러면 오, 생각보다 많네요. 민간도. 근데 이제 아이들 수로 본다 그러면 민간이 많죠. 가정은 최대 인원이 20명이지만 민간은 21명부터 300인까지니까 아이들이 그 이용하는 그런 수로 본다 그러면 송원 원장님은 민간 어린이집이네 그러니까. 네네네. 저는 민간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착각했어. 가정 어린이집인 줄 알았어. 아셨어요? 네. 네. 굉장히 규모가 있는데. 네. 지금 몇 명 된다 그랬죠? 아까? 94명이 정원이고요. 네. 지금 한 60명 정도. 네. 다음 달에는 그래도 한 8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다정이 이거 94명인데 60명밖에 없으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렵죠. 네. 근데 그게 뭐 저 하나만의 어려움에 있는 건 아니고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이제 다 같은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거죠. 뭐 특히 작년처럼 코로나 있는 경우에는 뭐 1년을 그냥 다 적자가 났던 상황인 거고 배운 게 그거라고 또 뭐 몇십억씩 투자를 해서 땅 사고 건축했는데 다른 걸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떤 청장님은 저보고 당구장 하라고 그거 그래다가 당구장? 왜 당구장? 도시 속에 그런 그 60에서 70 대신은 막 은퇴하시고 아직은 건강하신 분들이 가실 수 있는 곳들이 수요가 없다?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데 당구를 치는 수요는 많은데 네, 근데 이제 할머니들은 그나마 60에서 뭐 정년퇴직하신 분들, 뭐 공무원을 포함해서 그런 분들은 다음은 몇 시간이든 할 거리들이 있는데 딱 69, 70에 되시는 이제 남자 어르신들에 대해 갈 곳이 취미 생활을 할 곳도 또 마땅히 가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니까 그 시대 그 연배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당구를 다 치실 줄 아신대요. 그래서 우리 송 원장님은 당구 치실 줄 아세요? 저는 포켓볼 정도만. 그래도 치실 줄 아시네. 네.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었구만. 네네네. 구청장 누구예요? 기령배. 기령. 그러니까 청장님으로 가시기 전에. 지가 당구 좋아하니까 그냥 농담 삼아 이렇게 힘든데 왜 어린이집을 하냐면서 그런 거는 하라고 맘 편하게 그냥 우스갯소리죠. 그렇게 그냥. 기령배가 네. 문화재단에 가 있는데. 네. 우리 원장님이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 보니까 네네. 요즘 최근에 많이 올리시는 거죠, 그거? 과거에는 그거보다 더 많은 활동들을 아이들이랑 같이 했었는데 뭐 시간적인 것도 좀 그래서 굳이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 덕분에 밖에 못 나가는 상황이 많으니까 그냥 아이들랑 했던 것들을 그냥 저 혼자만의 재미삼아 부모님들이랑 소통을 하는데 그냥 우연찮게 그냥 올려보기도 하고 다시 좀 멈춰있던 거를 다시 시작하기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 예담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린이집 이름이 예담. 네. 그게 이게 옛 것을 잘 담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닌데. 아니에요? 해석이 그 뜻은 저희가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 네. 예담이라는 말이 옛 것을 잘 담자.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네. 온고지신. 네네네네. 법고창신의 법고라는 뜻이 라고 나는 해석을 했는데 교수님다운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얘를 막 그렇게 애들 이렇게 하는 걸 막 올려가지고 네. 처음하는데 그래서 네네네. 이렇게 내가 해석을 했는데 네네. 교회 안에 있었어. 21년 정도 교회 예담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가 예담교회 이름이 그냥 같은 맥락으로 갔는데
그 뜻이 아니래? 네, 근데 이제 이사 오면서 그 이름 바꾸기가 쉽지 않아서 아니, 썼던 거기 건데. 쓸 때 그 사람들이 왜냐면 그 기독교는 그 뿌리를 되게 신뢰하거든. 그러니까 옛 것을 잘 믿고 따르자. 그래서 예담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뜻은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에 더 컸어요. 예수님은 닮아가자? 네, 그런 뜻이 더 컸어요. 교회 입장에서는. 예담? 네네네. 근데 이제 지금 교수님 그 조언을 들으니까 옛 것을 닮아가는 그게 참 좋네요. 마음에 드네요. 써도 될까요? 그 뜻을? 원래 예담이 그런 뜻이라고. 감사합니다. 네, 옹고지신. 그래서 아니 아이들을 내가 왜 이 생각을 했냐면 아이들을 그 가르치는 그런 아니 기본적으로 원장님이 철학이 확실하게 갖고 계시니까 이런 예를 네, 맞아요. 많이 자꾸 보여서 사진에 뭐 보여서 역시 다르구나. 일반 이런 그냥 어린이집에 원장하고 좀 다르구나. 그런 걸 내가 알았어. 내가 혹시나 물어본 거예요. 올해 이제 32년 차 아이들을 입학을 맞이했는데요. 32년 차예요. 아니 나이가 몇인데 무슨 32년이 됐어. 그러게요. 아니, 교수님보다 교수님보다 조금 적어요. 그래요? 네. 그렇게 많아? 교수님이 동안으로 보이시니까. 네. 아니 자꾸 궁금해지네. 그래서 뭐 특기적성 부모님들이 많이 요구하시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아이들이 우리 것을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2차적인 그런 보여지는 이런 지식의 창만 자꾸 넓어지는 것 같아서 한 3년 전부터 그런 전통 또 이런 인성 그렇게 해서 좀 그것이 중요시 여기다 생각했는데 올해는 특히 인성에 대해서 맥심이 그거예요. 올해 1년 동안 학교폭력이 너무 심하니까 그 학폭의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건 인성이다라는 생각이 작년부터 그걸 시도하긴 했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계획했던 것들을 실질적으로 많이 못 해봤는데 올해는 코로나가 있어도 등원율이 좀 많다 보니까 그래 작년에 못 해봤던 거를 올해는 적극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인성이나 전통, 한국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랑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생각하고 또 많이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지금 몇 분이나 되셔요? 저를 포함해서 12명. 네. 거기도 0세부터 이렇게 다 있어요? 0세부터 7살까지. 네. 12분? 네네. 그 0세가 둘, 셋. 아니 그 선생님 하나가 0세를 3명. 3명까지. 네. 0세는 3명. 그 1세는 5명. 5명. 그다음에 2세는 7명. 어휴, 이거 갑자기 커지네. 네. 3세는 15명. 15. 네. 야. 4세, 5세는 20명. 교사 한 분이 15명을 이거 케어해야 되잖아. 네. 너무 힘들지 않아요? 이 정도면? 근데 뭐 숫자적으로만 봤을 때는 힘든데, 그 아이들은 이제 영아에서 유아로 넘어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영아 아이들은 혼자 놀이 중심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유아는 아무래도 또래, 사회성, 그런 문화가 형성되고, 그걸 통해서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는 시기니까, 인원이 그 정도 되는 인원에, 그러니까 15명 속에 내가 주인공이 되고 15명을 리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성취감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게 유아다 보니까 보통 초등학교는 30명 정도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30명이라는 속에 내가 들어가서 구성원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영유아 시기 때 3명, 5명, 7명, 15명, 20명 이렇게 그 단계적으로 교육적으로 그렇게 그 인원이 그렇게 배정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저는 조금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생각도. 네. 물론 지금 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지. 네. 조금 더. 그래서 보조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지금 조직 관리를 좀 보는 건데. 네. 교사 간 역할 분담 명료화. 네. 연계체계 구축. 네. 이거는 지금 뭐 잘 짜여져 있으니까 뭐 얘기할 게 별로 없을 것 같고. 조직 내 의사결정 효율 합리 이런 거는 잘 되고 있어요. 요즘에는 원장님 말고 밑에 저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무 원감도 있고 주임도 있고 주임? 네네.
원감? 네. 원감이 더 위에? 그렇죠. 네. 원감이 교감 같은 분이네. 네. 그 다음에 주임. 네. 그 다음에 교사. 네. 주임이 한 부장 정도 학교에 이런 그 정도 역할을. 네. 교사는 똑같아요 다? 교사도 이제 그런 건 없어요? 교사들도 이제는 네, 좀 그 경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영어 교사에서도 좀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지기도 하고 유아 교사들 중에서도 그 교사들 동료 장악할 수 있는 그런 또 인재들이 또 업무 분담을 하고 있긴 하죠. 자료 정보 공유를 위한 소통 체계. 네.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내부적으로 뭐 이렇게 조금 더 합리적으로 그 소통 체계를 개선하고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내부적으로. 네. 목표 성취를 위한 교육의 정례화. 그 우리 원장님이 이제 해마다 뭐 연초에 어떤 목표를 하나 네네. 해놓고 거기에 이제 다 따라가기 위해서 그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네. 뭐 수시로 해요? 네네. 교사 교육도 해야 되는 거고 아이들 교육도 해야 되고 부모 교육도 그렇게 이거 법적으로 뭐 이렇게 해라 마라 하는 건 없죠? 있어요. 있어요? 네. 있구나. 법적인 것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 그 각 시에서 조금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더 추가로 되는 부분들이 특색적인 것들이 있죠. 그 시마다 도마다 특색적인 게 있는데 아무래도 수원시는 효 인성 이런 게 좀 강요시하고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시잖아요, 교수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연, 생태, 효 인성들을 원마다 좀 이렇게 특색적으로 나름 하고 있죠. 이거 그 효 인성교육 관심들이 없는데 또 그런 데서는 하라고 그러네. 3살 버릇이 80까지 갔는데 야, 중요합니다, 진짜. 그게. 아니 자기들 내가 뭐 가서 물어보면 뭐 사실 그렇게 아주 그 가지고 있는 철학들이 아주 좀 미미한 것 같은데 이런 데는 또 아주 그걸 또 강조하네. 아무래도 교육이랑 연결이 되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원장들은 더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를 하라 그러면 둘을 연구하게 되고 또 하려고 하고 하죠. 여기 정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효원의 도시라고 해요. 효원의 도시인데 효를 몰라. 네. 그래서 내가 정조의 효를 통해 가지고 석사 박사를 다 받았는데 네. 내가 이제 구축한 거예요. 다른 데서는 다 나를 모셔가지고 특강을 받고 오히려 막 박수 쳐주고 효가 이런 구조 속에 있었구나. 그걸 아는데 우리 내부에서는 귀한 줄을 몰라. 원래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보석이 얼마나 값진지를 몰라요. 저희 어린이집에 2년, 3년마다 평가인생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어린이집을 지역적으로 특색이 다른 시도랑 다르다는 걸 어필을 해야 돼요. 서술적으로. 뭐 1000자, 600자 이런 식으로 제안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평가인증 한 5번 정도 했는데 32년 하면서 이제 그 제도가 도입이 된 5번 정도 대학 했는데 졸업하자마자 계속 하셨구나. 네, 근데 그럼 항상 1차, 2차, 3차 때까지는 정조에 대한 걸 어필을 많이 했었어요. 수호는 이런 건데 이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효에 정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장에서도 그런 게 특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어필을 많이 했었죠. 이야, 그랬구나. 네. 저 책, 네. 내가 정조를 읽어야 할 시간 책 한번 선물해.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장자. 이거 제가 투표했었어요. 책 제목을 뭘로 하면 좋으냐 그럴 때. 그랬구나. 네. 저도 이렇게 한 편 눌렀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 책 받는 거 좋아해요. 네. 책 받는 거 좋아해요. 네. 또 뭘 드릴까? 하여튼 일단 끝나고 드릴게. 네. 책 많은데요, 뭐. 네. 그래서 아이들이랑 뭐 인사하기도 해보는 거고, 근데 6주를 해봤어요. 6주. 하루만 한 게 아니라 6주 동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교사가 아침마다 하루에 2번씩 아침에 2시간, 오후에 1시간을 하는데 인사를 하면 참 좋은 건데 문화가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왜 인사를 하냐, 원장이 시켰냐, 그러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아니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 열흘 정도는 선생님이 평가가
원장님 저를 이상한 사람 보는 것 같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와서 이야기하신대요. 어린이집 원장님 마인드가 어떤데 이 시간에 교사를 인사하게 하냐. 그래서 원장님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인데 우리 아이들이 인사하는 아이들을 잘 컸으면 좋은데 요즘 아이들이 인사를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몸소 실천을 한다. 근데 내가 실천하는 게 익숙해지면 우리 반 아이들이랑 인사를 할 거다라고 했는데 지나가던 야구르트 아줌마 아침에 한 30분 정도 그 시간에 지나간대 일률적으로. 그런데 한 열흘 정도는 막 화를 내고 또 뭐라고 하고 가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랬는데 열흘 딱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반갑게 같이 인사해 주시고 이제 자기들의 이야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4주차가 될 때부터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해서 뭐 하고 싶은 아이들이 했는데 아이들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아이들은 그냥 호기심에. 근데 장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군가랑 이야기하면서 그날의 안부를 묻고 또 한마디 또 건네오는 거에 대한 보답을 하면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이제 5주차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아이들이 원내에서든 누구든지 보면 막 13개월 된 아이들도 저희 어린이집에 오면 다 고개를 무조건 인사해요. 6주가 되니까 그런 효과가 나타나요, 현장에서. 그게 이제 체득이 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데 그게 얼마나 좋으냐면 요즘에 하도 그 인사성이 없고 그러니까 인성에 다 들어가는 거야. 인사라는 게. 특히 이제 요즘에 대학 입시나 무슨 어디 면접 볼 때 입사 시험에 면접 볼 때 내가 가르쳐 줘가지고 그 떨어진 사람을 보지 못했어. 다른 아이들이 다 이렇게 서가지고 90도로 인사하잖아 이렇게. 그 이상하죠. 근데 마치 하고 그것도 하지 마라. 조금만 숙여라. 조금만 숙이고 잠깐 쉬어라. 0.5초만 쉬어.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잠깐 이렇게 해서 앉으면 면접관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뭐 이 새끼가 싸가지가 있네 이거. 야 그러면 이제 얘가 말을 잘못해도 그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지금 떠나가지고 약간 실수했나 보다 하고 좋게 평가한다는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90도만 인사 이렇게 하는 애들은 그냥 대충 배워갖고 온 거야. 이게 얘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외워가지고 잘만 대응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면 면접관들은 저 친구 떨어뜨릴까. 왜냐면 경쟁이 되니까 떨어뜨려야 되니까 단점만 본다는 거예요. 그쵸. 사실 나도 이제 그런 걸 내가 교육을 받고 내가 교육도 시켜봤는데 얼마나 그 인사가 대단한 건데 인사 하나만 잘해도 50점은 그냥 먹고 들어가요. 우리 소 원장님이 진짜 잘하시네. 인성의 기본은 인사부터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래가지고 인사 잘하는 사람 치고 우리 공직사도 똑같아. 인사 잘하는 친구가 못 올라가는 친구는 보지 못했어. 그건 진짜 대단한 거. 근데 인사하면서 인성도 물론 그 인성을 생각해서 인사하기를 시작했는데 인사를 하고 받으면서 기분까지 좋아져요. 특이하게 특별하게도 내가 아이들이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인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멘트를 3가지씩 하는데 아이들 얼굴이 표정이 행복해지고 또 인사를 받는 지나가시는 분들이 행복한 표정을 보면서 한 가지만 기대하고 했었는데 인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인사부터 해보자 라고 했었는데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더 큰 효과들이 있어서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그 나무 아미탑을 그러잖아. 나무 아미탑. 나무라는 게 나마스테를 줄인 말이란 말이야. 나마스테. 나마스테라는 말이 경배하다는 거예요. 우리 말로 하면 경배하다. 상대를 공경하면서 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람의 제일 밑에 있는 바닥이잖아. 발 밑에다 대고 이렇게 해서 탁 올리는 거예요. 딱 여기가 나마스테 하면서 이렇게 상대를 최대로 공경하는 거지. 응? 아미타불. 아미타라는 게 어가 부정관사란 말이에요. 미터는 1m, 2m 그런 거잖아. 1m, 2m. 헤아리다는 말이잖아. 헤아릴 수 없다 이게 부정관사니까. 그래서 아미타불. 그리고 불은 이제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고 부처님을 뜻하는 거고.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부처 같은 마음으로 상대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경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탁 올리는 거예요. 땅바닥에 하고서 내가 그 상대를 높이면 상대도 나를 높이는 거지. 얘가 똑같은 거예요. 누가 똑같아 그런 면에서. 근데 그걸 구현하고 있잖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저희 내일 아이들이랑 모내기도 해요. 그게 인성이야.
인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전인 교육이라는 게 네. 사람이 기본이 잘 된 친구들 어디 가나 온전한 거야. 네. 그러게 이게 자꾸 딴 얘기인데 오늘 이거 얘기가 별로 할 게 없어갖고 조금 늘려가는 거니까 그런지 네. 아세요? 그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면 손가락 5개, 네. 팔 2개, 네. 다리 2개, 발가락 네. 5개씩 있잖아. 네. 근데 이게 온전한 거야 이게. 그쵸. 네? 근데 이제 잘렸어. 네. 어? 팔이 하나 잘렸어. 네, 그러면 네. 이게 온전하지 않잖아. 네. 그걸 불인하다 그래. 네. 불인. 네? 불의라고 하기도 하고 불인이라고 하기도 해. 그래서 이게 잘려졌어. 그러면 이게 온전하지 않잖아. 네. 그래서 불인, 네. 불의 그런 거예요. 그게. 네. 우리가 불인 왜 불의한 짓을 해 막 그러잖아. 의롭지 않다는 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온전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온전한 행동을 안 해. 그게 불의하다는 거예요. 네. 정의의 반대가 네, 불의라고 그러잖아. 네. 올바르게 이게 온전해야 돼. 네. 그 전인 교육이 한다는 것은 맞아요. 온전하게 다 하는 네. 거야. 근데 뭐 하나 없으면 온전해지려고 뭘 만들어 여기다가 의수를 만들자. 의수. 네. 그죠? 네, 그래서 네, 온전해지는 네. 거야. 그래서 가짜 팔이지만 네. 의수를 하고 네. 발이 하나 없어졌다. 네. 교통사고 하나 다 잘렸다 그러면 이제 의족을 만들잖아. 그럼 이게 의라는 게 온전하다는 뜻이니까 온전하게 보이잖아. 네. 전인 교육이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네. 누번에게 하는 것도 보여주고 인사하는 네. 건 다 그런 걸 해야지 요즘 아이들이 커서도 항상 잘하지 상대를 공경하면서 네. 퇴계 선생님은 경철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상대를 항상 공경하는 마음으로 지도를 했어요. 네. 제자들한테도 네. 똑같은 거야 다 어디 가나.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이 다 그 철학을 알고서 이게 어려서부터 해야 된다. 네. 그걸 이제 몸소 구현하시고 계시는 거죠. 나이를 먹어보니까 그거의 소중함을 느끼는 정도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젊었을 때는 막 이렇게 이벤트적인 것들을 현장에 녹였다 그러면 지금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보다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렵지만 나부터 실천해보자라는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육아에서는 수기친이라고 그래. 수기친. 자기부터 해야 돼. 자기부터 맞아. 마음을 다스려야 돼. 네, 자기가 다스려지지 네, 않는데 남을 어떻게 다스려. 나부터. 네. 어려운 거지. 근데 그거 실제로 구현하고 계시니까 정말 훌륭한 분이시다.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홍보에 좀 얘기 좀 해볼게요. 네. 홍보. 네. 연역 벌써 30년이 넘으셨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 원장님이 원장으로 계신 거는 얼마나 되셨어요? 그거 실제로 하신 지 처음에는 이제 교사로 계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원장이 되셨을 때 한 얼마나 되신 거예요? 원장으로는 97년, 98년부터. 그럼 네. 벌써 23년이나 됐네. 네, 98년. 네. 그럼 홍보가 지금 뭐 거의 뭐 모르는 사람은 없겠네요. 이 어린이집 이쪽에 대해서는. 그러면 주로 우만동에서 하신 거예요, 계속? 네, 우만동에서만. 그러면 네. 뭐 거의 뭐. 그 동네 어르신들, 그 동네 아이들 커가는 단계를 다 알죠. 그래서 졸업생이 저희 교사로도 근무를 하고, 커서 졸업생이 이야. 지금 결혼해 사포형이 돼서 이거는 거의 사건인데. 졸업생이 사건인데 이거. 학부모가 돼갖고 지금은 학부모로 와서 그 아이를 바라볼 때 더 이쁘더라고요. 졸업생 남자아이였는데 결혼해서 아빠가 돼서 보내는데 이제 그 아이가 특별히 더 이쁘고, 왜냐하면 그 아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춘기를 너무 힘들게 보낸 친구인데 저희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가끔씩 늦은 시간이면 어린이집 놀이터에 와서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막 야단을 쳐서 보내기도 하고, 그 옛날에 그랬던데 그 녀석이 아빠가 돼서 아내랑 아이랑 왔는데 눈이 딱 마주쳤는데 다 아는 거죠. 그 모습 그대로 있으니까. 근데 아는 척을 안 해요. 직접적으로. 그러면서 제가 저희 어린이집 어떻게 오셨냐 이렇게 물었더니 제가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도 잘 알고 있고 예담 어린이집에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여기 보내고 싶다. 근데 원장님 저 아빠가 되고 보니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우리 딸아이가 다치는 거는 참을 수가 없다. 딱 첫날 와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잘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벌써 2년째 다니거든요. 근데 자기 부인은 자기가 10대 때 그렇게 좀
힘든 세월 시간을 보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저 역시도 그거에 대한 비밀은 지켜주고 있죠. 근데 아이를 참 잘 키워요. 자기가 살아온 세월에 그렇게 경험을 해봐서 그런지 아이를 인성적으로 잘 키우려고 노력하고 또 오면은 아이 앞에서도 그 부모 역시 물론 제가 스승이니까 저한테 정중하게 인사를 하겠지만 참 그럴 때마다 보람이 있습니다. 네. 그 우리 원장님 이게 이제 우리 원장님 그 어린이집만 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걸 통해서 다른 데도 이제 다 알고 계시잖아. 회장을 하셨으니까. 네. 그 보통 어떻게 홍보를 해요? 그분들은 그분들은 워낙 뭐 잘 아시는 네. 안 해도 되지만 네네. 다른 분들은 보통의 분들은 뭐 요즘엔 SNS가 가장 빠르니까 수원맘 뭐 수원맘 모여라 뭐 이런데 아니면은 뭐 현수막을 하든지 또 그냥 그런 보편적인 것들을 하죠. 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거 SNS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카페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차량의 그런 부분들 또 그렇게 하는데 한 번도 원화모집 해본 적 없어요. 저는 그렇게. 네. 그렇게 오랫동안 하셨으니 모르는 사람이 간첩이지. 네. 이게 중앙이나 광역, 이런 연합회 차원에서 홍보하고 그런 건 없죠? 네. 그건 다 살짝 이게 경쟁 양상이 있으니까. 네. 자기가 그 지역이라서 다 보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아이를 보내고 싶은데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요양원처럼. 네. 선택해서.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무리 홍보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결정권이 양육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내가 A라는 곳을 홍보를 해도 보호자가 나는 B를 보낼 거야. 그러면 선택적으로 그래서 크게 홍보의 개념은 어린이집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네. 유관 기관 간의 그 지원 체계, 가령 이제 어린이집 연합회가 있고 협회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네. 거기 서로 이렇게 소통을 잘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수원 같은 경우는 구가 4개니까 4개마다 또 연합회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고요. 중앙 조직이랑 똑같아요. 중앙 조직이 6개 분과 있고 그 6개 분과에서 이제 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수원시도 협의회 뭐 연합회는 그런 단체들이 있다 그러면 그 안에 똑같이 6개 분과가 다 있는 거예요. 민간, 가정, 직장 뭐 이렇게 있는데 그 분과에 그렇게 있어서 임원들이 구로 내려지기 때문에 구마다 뭐 별다른 단체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수원시 전체를 놓고 보면 수원시에 있는 조직들이 이제 하위 조직으로 다시 구에 가서 활동을 하고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간의 네트워킹은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네. 산학관 이런 그러니까 그 연계 사업 수행을 위한 네트워킹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 어린이집 간에 이런 연계된 그건 구청에서 이렇게 쭉 와가지고 워크숍도 하고 막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구에 그 분야에 있는 그 분야별로 그런 뭐 단체 봉사도 하고 또 월마다 그런 회의도 해서 회원들의 소리를 같이 소통하기도 하고 정보를 나누기도 하고 또 그거를 수원에 예를 든다면 수원에 그렇게 다시 올려서 또 해결하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하죠. 네. 이 정도면 뭐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교사분들 자원개발. 네. 그 어린이집 원장은 교사를 대부분 하신 분들이 이제 하시죠. 그렇죠. 네, 대부분. 그렇게 하시고 교사는 어쨌든 그 새로 발굴을 하거나 이 교사분들이 대체로 유아교육과 유아교육과 아동학, 뭐 사회복지 전공 뭐 다 관련이 되어 있죠. 그런 분들이 이제 주로 오시는 거고. 네. 여기서 뭐 자원 이렇게 개발하고 하는 건 없나요? 내부에서는 아니면 무슨 학교하고 이게 협력을 맺어가지고 있죠. 있어요. 네네네.
뭐 교육봉사도 되고 또 보육 실습도 하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네, 후배랑 그런 후배 양성을 위해서 학교랑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토론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교사들이 참여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극히 좀 많이 좀 없긴 하죠. 네. 하는 데들은 열심히 하고. 그렇게 네. 하는 데가 학교하고 그 연합회나 네. 협회 이런 차원에서 네. 이제 그리고 이제 강력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이루어집니다. 도 차원에서도 교사 이렇게 교육을 보내주고 뭐 이런 것들은 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왜냐면 이제 그것도 다 일자리 차원에서 이제 정부에서는 만들어내야 되니까. 네. 근데 아직은 그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좀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행복한 아이들을 이렇게 어찌됐든지 간에 만들어내려면 교사가 행복해야 되고 그럼. 또 교사의 그 가지고 있는 그런 교육적인 철학에 따라서 아이들이 양성이 되기 때문에 맞아. 어떤 교사가 어떻게 중요하거든요. 학교에서 물론 뭐 유아교육이나 아동학 이런 걸 다 배웠고 오지만 배웠다고 그걸 다 100% 수용해서 오는 학생들이 아니라 배운 건 배운 거고 그 사람의 자라온 기질이나 그거에 따라서 또 그건 또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렇게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교사의 전문적인 거, 또 교사에 대한 교육적인 철학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시한데 어쨌든 지금 이론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탄탄하게 가르쳐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그냥 졸업장만 주는 게 아니라 이론과 실제의 괴리죠. 네. 그 평가. 네. 교사분들 평가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거기? 네. 그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해요? 아니면 뭐? 1년에 한 번 하진 않아요. 그럼 훨씬 많이 합니다. 그래요? 네. 1년에 보통 한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상반기에 한 번, 1학기 한 번, 2학기 한 번. 연 2회? 네.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교사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 예를 들자면 수시로 있죠. 모니터링하고 교실 참관하고 동료 장악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제가 평가에서 좋으면 네.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요? 얘기해도 돼요? 그럼. 우리 등급 그런 성과금을 하는데 저희가 올해 교사 OT 하면 교육 평가하면서 200만 원 성과금 이게 12월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냥 어느 시점 3월 4월이 아니라 1년을 교육이니까 1년을 쭉 봤을 때 마무리하는 시점에 그렇게 해서 주기로 했습니다. 대단하네. 네. 뭐 몇십만 원도 아니고 몇백만 원인데. 그런 날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야. 이렇게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인센티브가 생각보다 엄청 크니까. 그리고 또 그 동료 교사에서 주임 교사로 이렇게 승급도 되고 그거에 대한 또 수당이 월마다 이렇게 지급이 되니까 그 금액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또 현장에서 교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하죠. 예. 그래서 신입 교사들이 양성하려고 하고. 네, 직위도 높아지고. 네. 직무 자기 이제 이 분장 받은 게 있는데 그런 분들을 그 역량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프로그램을 그 자체 워크숍 같은 거 합니다. 자체에서는 어렵죠 그런 게. 자체적으로도 하고요. 전문 강사를 모셔와서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도 하고. 네. 자체에서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부나 시에서도 하기도 하잖아요. 네. 시에서는 많이 하죠. 중앙에서도 많이 하고. 왜냐면 너무 필요하니까 교사의 전문적인 그런 태도나 교육적인 철학들이 너무 중요하니까 늘어나는 건 교사 교육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공무원 그 구조랑 비슷한 게 있어서 이런 교육을 보통 한 3분의 1 정도를 잡거든요. 네. 근데 이런 데도 점점 커지는 거지. 네. 교육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게 많을수록 너무 많아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 직원들 불만이 많은데 교육 얼마 받더라. 네. 최소 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아예 진급 심사 대상에서 제해버려. 그러니까 교육이 많다고 교육 시간 좀 줄여달라 그러는데 그 교육을요 좋으나 싫으나 안 받으면 나중에 어떤 유사시 어떤 일이 있을 때
대응하는 게 확실히 틀려. 근데 이게 죽기살기로 그냥 죽기살기는 아니지만 이게 인위적으로도 많이 해놓으면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뭐 어떤 경험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을 때도 즉각 몸에서 이게 딱 체득돼가지고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교육이 그래서 이게 큰 힘이다. 매뉴얼화 되는 것 같아요. 네, 나 스스로가 매뉴얼화 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저절로 되더라고. 아이고 잘 되고. 제일 중요한 네. 마지막 제일 중요한 네. 어린이집 운영 재정.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네. 정부 지원. 네. 사실 뭐 정부 지원이 있고 네. 후원이 있는데 또 다른 게 있어요? 근데 정부 지원은 정부 지원 시설에 네.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고 네. 후원은 법인 직장에 해당이 되는 거고 네. 사실적으로 미지원 시설 민간 업체들에서는 정부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는 폭이 사실적으로 인건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인건비는 10원 한 장이 안 나오고 민간은? 근데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럼 뭘로 운영을 해? 부모들에게 주는 그러니까 가정에서 보면 양육수당 그리고 부모가 교육기관에 보내면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데 그 보육료 실질적으로는 부모에게 주는 보육료가 어린이집의 100% 살림의 재정에 100%인데 그걸 가지고 인건비 주고 극간식 해결해야 되고 어린이집 전체적인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사회복지 기업이다 뭐 영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그런 쪽에 인건비가 지원이 되지 않으면 얼마 안 가서 정말 그렇게 특색적인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민간 시설들이 다 도태가 되고 말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은 민간 시설, 민간 어린이집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건 없고 그 아이들이 운영비 쪽엔 좀 있어. 운영비 쪽 예를 들어서 뭐 교구교재비 1년에 뭐 한 10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그 차등을 주고 준다는 거. 또 수원시는 이제 간식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또 이제 난방비 1년에 60만 원. 뭐 그런 부수적인 것들이 좀 있긴 하죠. 근데 이젠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인건비인데 인건비 부분에서는 0이죠, 0. 인건비 지원을 놓고 본다 그러면 0이죠. 인건비는 전부 이제 그러니까 보육료에서 아이들한테 가는 거가 그냥 온다. 네. 근데 그게 그 정부에서 그쪽 아이들한테 갔다가 오는 거야? 아니면 그 아이들 등록하면 등록돼 있는 거 확인만 하고 직접 이 어린이집으로 오는 거예요? 카드를 이제 그게 이제 그 보편적인 그냥 복지가 되면서 카드, 그러니까 내가 아이가 생기는가 동시에 그 아이사랑 카드라는 거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로 양육수당도 받을 수 있고 그걸로 보육료도 결제가 되는 이제 카드인데 양육수당을 받으면 당연히 어린이집엔 시스템에 아이가 오면 다 등록을 전산에 등록을 해서 지금은 몇 시에 가고 몇 시에 가는지까지 다 자동으로 시간이 찍히게끔 되어 있어요.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이 이렇게 공무원들 뭐 이렇게 카드 찍듯이 그런 카드로 찍어요. 어린이집에 등원과 하원을. 그러면 이 아이가 한 달에 11일 이상 어린이집에 등원하게 되면 그 국가가 이제 정해놓은 보육료를 이제 어린이집 부모가 결제하면 이제 그 후불제의 개념으로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죠, 시스템은. 야, 그렇구나, 이게. 이건 처음 알았네. 그래서 저처럼 민간 이런 어린이집 원장들도 이게 공기업 같아요. 들어가고 나가는 거 다 아이들 시간 찍어서 하고 뭐 회계보고 영수증 다 첨부해서 보고 하니까 공기업이야. 그래서 똑같은 공기업 잣대로 모든 점검이나 평가는 이루어지는데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뭐 중앙이든 뭐든 재원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크게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는 지원을 못 받고 있죠. 네. 우리 수원시가 보육아동과에서 이렇게 관장하는데 며칠 전에 들은 것 같은데 한 3천억 이상이 된다고 그러더라고, 수원시에서 집행되는 게. 네. 그러니까 보육아동과 전체 예산의
한 4,500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노인 요양원도 있고 막 네. 여러 개 있으니까 다 빼고 뭐 어린이집만 한 3,000억 이상이 지금 많이 들어가죠. 네. 이런 게 정부에서 내려오는 거하고 내려오는 거 다 분배해 주는 게 이제 이런 거구만요. 네. 그러니까 가지수는 많아요. 뭐 난방비 1년에 2번, 교구교집 1년에 1번, 그 다음에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장기근속 교사 수당을 또 주거든요. 뭐 5만 원, 7만 원 이렇게. 근데 그런 비용들, 그 다음에 교사한테 주는 처우 이런 것들은 주죠. 그런데 순수하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시립 이런 지원시설에는 80% 인건비가 지원되는 거에 비해서 미지원 민간 시설들은 그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육료를 내 맘대로 뭐 200원, 300원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딱 정해져 있는 거 부모가 결제하면 그걸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운영의 고충이 고리가 깊어지는 거죠. 보육료는 물가 상승은 인건비는 계속해서 많이 올라가는데 보육료의 그 상승의 폭은 뭐 해마다 한 몇천 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뭐 폐원을 하는 데들도 많고 오래 하신 분들이 저처럼 하신 분들이 그냥 문 닫고 나가 그냥 시립으로 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앞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뭔가 공적인 교육 테두리 안에서 특색적인 그런 것들을 자꾸 하려면 국공립에서는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공립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틀들이 벗어나면 안 되는 그런 유형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런 미지원 시설에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개발이 돼야 되는데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다 보니까 교육이 좀 이렇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 똑같이 어디를 가나 다 똑같은 교육을 받는 수준이 어떻게 보면 좋은 면도 있죠. 뭐 농촌에 있는 아이들이 저 도시에 있는 아이들처럼 할 수 없기 때문에 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보편적인 교육은 되는데 뭔가 우리나라에서 인재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교육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현장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구조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좀 있네요. 네. 일부 미지원 시설의 인건비만 일부만 지원된다 그러면 보육료에서 인건비로 충당됐던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 교육이나 교사 그런 거를 특성 이런 개발해 줄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쓰여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보면 교육이 그렇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영유아 교육이 그렇게 시작한다 그러면 초중고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낭비들이 오히려 더 줄어드는 수도 있지. 미리 영유아시기 때 그런 것들을 바탕을 깔아놓는다고 하면. 이게 장기적으로는 네. 그 사회주의 국가로 간다. 네. 사회주의 국가 모형으로 간다. 네. 이래가지고 내부적으로 막 논란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게 시장 논리에 조금 역행하는 것 같다. 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수십 년 동안 해본 네. 경험상. 그 일률적인 이렇게 교육은 특성화를 네. 가장 이게 좀 드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막 똑같이 해 그냥 이렇게 해갖고 뭐 가령 이제 영세는 3명, 네. 응? 한 살은 5명, 네. 뭐 2살은 7명 이렇게 막 기계적으로 하니까 근데 네. 그 아이들 특성 고려하지 않고 그냥 네. 그 아이들마다 다 이게 천재적인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 네, 네, 맞아요. 속된 말로 약간 네. 잘 못 따라주는 아이들도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가지 않고 그냥 다 기계적으로 가버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교육이라는 말이 좀 무색해지지 않나. 네. 그렇잖아요. 이런 게 이게 맞나 이게 이런 것이 이제 불만이 많이 네. 나올 것 같은데 말씀하시기 어려운 말씀하시기 관리감독하기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좋지. 예, 그런데 미래를 내다본다 그러면 지금처럼 저출산이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이 다 다른데 그런 재능을 이렇게 끄집어주고 거기를 이렇게 교사로서 안내자 역할을 하기에는 현장은 너무 획일적인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토론하고 문제 해결하는 그런 것들이 현저히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조순이라는 경제학자 우리나라 그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이제 불리는데 조순. 네. 그 옛날에 부총리도 하시고 네. 서울시장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분이 지금도 살아 계세요.
94세신데 그분이 3살 때 이 서예를 배워가지고 네. 3살 때 자기가 이렇게 쓴 거가 걸어놨는데 나중에 커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는 거 자기가 네가 이거 쓴 거다. 나중에 너무 놀란 거지 자기 이렇게 가서 네. 신동이라 그랬대. 근데 자기가 신동이 아니고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 보니까 네. 어려운 게 없더라는 거야. 네. 뭐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 네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을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미국에 가서 학부부터 다시 공부를 하셨더라고. 그래서 석사 받고 박사 받으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서울대 이제 경제학 교수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뭐 경제학 원론하면 그분 수제자인 정운찬 전 총리 이런 사람도 책을 안 볼 사람이 없잖아요. 저도 책 2권이나 있는데 근데 그런 거지. 그 어려서 그 이렇게 기계적으로 그냥 야 그 나이에 무슨 공부야 하지 마 이렇게 해버리면 싹을 죽여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제 맞아요. 교수 네. 선생님 말씀은. 네. 그러니까 어려서 그 싹이 아주 좋은 싹이 많은데 그걸 발굴해 주는 게 자기는 부모님한테 되게 감사하다. 그걸 자기가 그 아버지로부터 그런 말씀을 안 듣고 그렇게 실제로 공부를 안 했다면 자기가 그렇게 큰 학자가 됐겠나 이제 그런 말씀을 언젠가 하셨는데 바로 이런 게 교육의 힘 아닌가. 정말 큰 그 싹이 될 만한 아이들을 탁탁탁 해가지고 키워놓으면 아이 하나가 막 10만 명, 100만 명도 네. 살린다는 얘기. 그래 이제 다 두루두루 다 먹고 사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가지고 재능이 다르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를 하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데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못하는데도 굳이 안 되는데도 그것만 하게끔 만드니까. 그렇지. 네, 그게 가장. 그러니까 전혀 뭐 안 되는데도 돈 엄청 투여해가지고 네. 그냥 걔를 길러 그냥 같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거지고 네. 있는 데가 또 맞아요. 그런데 사실 고문이지. 네. 희망 고문이지. 요즘 말하는 참. 너무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는 교육 현장이 되면 좋겠다라는 정말 개인적으로 참 소신이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이런 선생님들, 그러니까 오래된 이렇게 경험 많은 네. 이런 분들의 말씀을 잘 듣고 그거에 기초해서 그 맞춤형으로 교육이 되면 네. 지금보다 훨씬 더 진일보할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렇게 쓰기 과거에 노트에 뭐 썼다 그러면 지금은 그런 건 안 하고 너 놀고 싶은데 네가 가장 재밌게 놀 수 있는 거리를 가지고 놀이를 해라라고 해서 하는데 다양하죠. 하나의 그 뭐 가지고도 놀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놀이를 통해서도 문제 해결을 하니까 근데 초등학교만 가면 또 그런 교육이 또 안 되니까 아무리 유아교육 기관에서 그런 교육을 좀 하긴 해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그렇게 일찌감치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서 그래도 놀면서 배우고 우리 거에 소중함 이런 것들을 자꾸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초등학교만 가면 해결적인 교육이 다 똑같으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해도 소용이 없죠. 좀 안타까워요. 네. 그런 게. 네. 그래도 교육으로서는 가장 이제 처음에 시작되니까 네. 그런 데서부터 뭔가 좀 차별화된 약간 특성화된 그런 걸 찾아서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좋은.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우리가 비영리 기관에 관련해서 지금 네. 알아보는 거거든요. 비영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데 신경을 더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후원도 좀 들어오긴 해요? 없죠. 거의 없어요? 아이들 그 부모나 아니면 우리 원장님은 너무 그 교육 철학이 너무 좋아서 네. 그렇게 뭐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우러나서 네. 하는 분이 안 계시구나. 많았죠. 과거에는 뭐 이렇게 뭐 그런 거죠. 뭐 간식 아니면 선생님들 뭐 이런 것들 또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뭐 김영란법 뭐 전혀 안 되죠. 전혀 받아도 안 되고. 거기도 그렇게 있구나. 그럼요. 네. 저도 안 되고. 제가 교사들한테 하는 건 되지만 교사가 저한테 해도 안 되고 학부형이 하는 것도 안 되죠. 난 김영란법은 마음에 안 들어. 삭막합니다. 네. 아유 그거 뭐 좀 정이 다 떨어지고 이게 뭐야 그게 좀. 아니 이게 과도하게 하는 거는 네. 그건 그런 건 제한. 촌지를 주거나 이러진 않지만 그런 거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촌지가 좋은 거지 원래 촌지라는 게 조금 하는 그 뜻이거든. 네. 지금은 그 범위가 과도해서 그런 건데 그렇다고 안 하나 이거야. 진짜 하려고 그러면
몰래 하잖아, 몰래. 그렇겠죠, 하나. 그래가지고 네. 막 교도소 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잖아. 네. 이런 아주 그 미풍양속적인 그런 그 기본적인 이런 윤리는 서로 살리는 게 좋은데 이런 게 다 사라지게 하니까 그것도 기계적으로 막 이렇게 제도적으로 막 제한해 버리니까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교수님 연배 되시는 분들은 참 좋은 것이다, 정의다라고 하는데 지금 젊은 부모님들은 당연하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보내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세상이니까 어쩔 수 없죠. 더 많다고 무조건 그거 옳은 건 아니라고 봐야지. 아니 근데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그러려니 그냥 그렇게 그냥 묻어가는 거죠. 그래요. 저기 오늘 한 30분 얘기한다. 그새 한 시간 됐네. 네, 아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어요. 교수님 너무 좋은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이제 네. 송 원장님 모시고 그냥 그 이런저런 이런 뭐 꼭 비영리 기관에 관련된 것만 하면 좀 네. 따분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섞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동학 여러분들 심심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마. 뭐 듣다가 또 어차피 뭐 약간 뭐 하면 딴 일도 하시잖아.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시면서 또 네. 경험 삼아 이렇게 이런 분 모시기도 쉽지 않아요. 사실 저기 엄청난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또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쉬는 날인데도 이렇게 또 우리 동학 여러분들 위해서 흔쾌히 수락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학 여러분들도 지금은 이제 그 마스크 때문에 약간 이 분별하기 쉽지 않지만 나중에 이제 예담 어린이집 이렇게 쳐보면 다 나와요. 그리고 네. 페이스북에도 얼굴 다 있고 하니까 네. 한번 보시고 필요하시면 같이 교육도 좀 하시고 또 학우 여러분들이 도움받을 거 있으면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든가 아니면 우리 원장님한테 그 페이스북도 있고 하니까 소통을 좀 해서 약간 일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오늘 1시간 동안 그래도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 별 말씀을요. 늘 그냥 일심. 아, 네, 감사합니다. 예담 어린이집 되기를 네. 바라고 네. 우리 수아 씨도 많이 도와주세요. 아, 그럼요. 네.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실 말 있으면. 두서 없이 두서는 뭐 두서 있어. 교수님이 그냥 물어보시는 그냥 말씀에 저의 짧은 소견을 그냥 나눴는데요. 나누면서 저 역시도 배우는 시간이 됐고 또 아이들이랑 이렇게 생활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저희는 하루 종일 착용하고 있어서 습관이 되기도 했지만 또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준수해 주기 위해서는 또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했는데 보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셨을 건데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온고지신 또 인성을 중요시하는 교육자로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